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들리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들리나요? 오케이. 오, 휴용 1등. 휴용아, 지금 좀 끊겨요? 그래서 내 앞에 좀 해볼게요. 오, 오. 보자. 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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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러분 끊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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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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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게 해볼까? 아따 한 번만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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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잘 보여요? 오, 됐어. 아, 됐다. 자, 가보자. 아이고, 여러분 또 네이버 이거. 하여튼 품질 관리 안 된다니까, 네이버 이거. 자, 보자. 자, 그래서 아까 요 이제 그 예를 들면은 3번에서 10번까지의 요 그 이주기 원소에 대해서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에서 감쇼. 기억나시죠? 그거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뭘 한번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여기에 슈쇼, 리튬, 소디움,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점사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시다시피 슈쇼, 리튬, 소디움은 다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죠.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이온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었죠. 그건 그 다음 힐륨. 자, 힐륨 여기에 있으면 그 아래 그 힐륨이 지금 보시다시피 1주기 18쪽 원소니까 2주기 18쪽 원소는 니온이잖아요. 그러면 힐륨하고 니온을 비교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힐륨 니온에서도 이온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할 때 나왔던 모든 경향성이 저기서도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저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 원자간 경향성 첫 번째 1, 첫 번째 아니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걸 I1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의 그래프를 원자 번호 기준 오른쪽 1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과 같아집니다. 자, 이 말씀 아시겠어요? 뭔 말이냐면,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요 경향성, 요 경향성 한번 생각해. 딱 이것만 그냥. 이주기, 요것만. 그럼 이때, 여기서 이만큼을 한 칸 딱 이동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게 여기서 요런 경향성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경향성을 한 칸만 이동시켜서 위로 올리면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자,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전자 배치가 같아서 그렇겠죠.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바로 자 여기에 있는 자 리튬 요 리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리튬과 그다음 4번의 베릴륨 플러스의 전자 배치가 같아서 그래요. 자, 어떻게 갖겠습니까? 리튬의 전자 배치는 바로 2s1이 되죠. 그러면 베릴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2s2였는데 1 플러스 양이온이 돼버리면 얘가 다시 2s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리튬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베릴륨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향성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그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랑 완전히 같아집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재밌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2족과 13족 사이와 그 다음 15족과 16족 사이의 차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2족과 13족, 그 다음에 15족과 16족.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죠? 모두 다 이렇게, 짜잔, 짜잔, 같은 주기 내에서 이온 에너지가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하면 묘하게도 이 효과랑 맞물려서 보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줄어드는 구간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그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봐요. 1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사이를 살펴볼 때 요렇게 12족, 13족 사이에서는 잘 봐요. 원래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요. 증가했다가 감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14족, 15족, 16족에서도요. 증가했다가 감소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를 고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는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목할 게 바로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2족, 13족, 그 다음에 15족, 16족 이렇게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게 그 전에 있는 1족, 그 전에 있는 14족까지 고려를 하면 어쨌거나 증가하다 감소하고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바로 요 2족하고 15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이온화에서는 경향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2족을 기준으로 보면 1족과 감소했다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15족을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요. 자, 그래서 필기 하세요. 자, 필기 하십니까? 필기 하시고요. 자,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실 거냐면, 바로. 자, 여기 줄게요. 준다잉. 자, 교재 저 뒤에 가시면 연습 문제 하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연습 문제 21. 연습 문제 21. 바로 이주기 원소들이랍니다. 라고 해서 연습 문제 21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원자 번호라고 돼 있고요. 오, 여기서 뭐 좀 크게 그릴까?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온화 에너지고요. 저희가 원자 번호 Z입니다. 그 원자 번호가 뭐 0인 것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n이 있을 때 그 다음 n 플러스 1이 있고 n 플러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n 플러스 3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 있죠. 보이세요? 자, 그 다음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더 보여주지도 않고 딱 요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고 얘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고 얘네들은 이주기 원소래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n 이 누구이며 각각 얘네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바로 누구겠습니까? 지금 잘 봐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이잖아요. 줄어드는 구간. 그럼 이 줄어드는 구간은 어디하고 어디냐면요. 바로 요놈 아니면 요놈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자 봅시다. 줄어드는 구간에서 이게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베릴륨 아니면 질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가 베릴륨이라면 여기는 붕소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질소라면 여기가 산소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이랬을 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바로 감소했다 증가해야 되고 계속 증가해야 되죠. 그럼 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으로 봤을 때 이돔이겠어요? 아니면 니돔이겠어요? 누구겠어요? 바로 요 자리가 바로 누구다? 질소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질소니까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의 넘버가 뭐겠어요? 질소가 7번이지. 그럼 얘가 N이 6이 돼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녀석이 질소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저 연습문제 21에서 다른 문제들도 풀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 그림에서 나타나는 저 첫 번째 이온에너지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그 주변에
두 번째 이유나 에너지 경향성.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이 경향성으로부터 어떤 원소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되죠?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거 잘 이해했죠? 오케이.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칠판 지운다. 네. 그래서 저 그래프 경향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림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림 외워야 돼. 네. 아주 중요하다. 요게 이제 최근 수능 3점짜리 문제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기출을 좀 분석을 해보니 이 전자배치와 양자역학 요쪽은 수능 3점짜리 문제들을 많이 응용하시거든요. 그걸 좀 대비를 하려면 요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됐다. 자, 그러면 칠판 지우겠습니다. 칠판 지운다. 지운다. 지우자. 칠판. 쑥쑥쑥쑥. 으이씨. 자, 지운다. 지우자. 에잇. 아이고. 아이씨. 아이고. 에잇. 자,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는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생각을 할게. 바로 6.2 그 유명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 유명한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들어본 적 있죠? 전기음성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근데 영어로 써도 이제 단어가 너무 길고요. 우리말로도 이제 음절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짜잔 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전기음성도에 대한 컨셉이 뭐냐? 우선 우선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이건 뭐냐면 어떤 원자가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성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원자가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성.
그래서 그 경향성이라고 해서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성적인 적인 저런데 이제 수리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기임송도를 알기 위해서 뭐 이제 정성적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게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일렉트론 어피니티. 자, 얘는 그 우리말 번역으로다가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전자 친화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쓸 때는 또 이제 단어가 좀 길기 때문에 EA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자 친화도라고 쓰고 EA로 많이 번역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은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음이온 만들기를 얘기합니다. 음이온 만들기. 자, 뭔 말이냐? 아까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 할 때는요, 무슨 이온 만들기였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양이온 만들기였죠.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 가지고 양이온을 만드는 과정의 에너지 관계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썼다고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음이온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화학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바로 어떤 원소 X가 있는데 걔가 전자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1- 음이온이 되겠죠. 이런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전자 친화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 전자 친화도 표시에서 우선 첫 번째 알아둘 건 첫 번째 일, 기체 상태 원자. 액체도 안 되고요, 고체도 안 되고 반드시 기체 상태로 있는 원자에 대해 전자 친화도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 전자를 받아들여. 오, 그러면 이렇게 전자를 받아들여서 음이온이 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EA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재밌게도 이 전자 친화도는 그 발열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부호가 정의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염소 기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얘가 전자를 받아들여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염소 마이너스 이렇게 음이온이 되겠죠. 그럼 이 반응에 대해서 엔탈피 변화. 자, 전자 친화의 엔탈피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뒤에 좀 가물가물한데 염소가 대략 34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붙은 게 뭐예요? 바로 발열 반응을 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 얘를 전자 친화도라고 하면 그때는 마이너스를 떼고 349kJ/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한 누굴 한번 예로 들어볼까? 거기 베릴륨 같은 경우는요. 베릴륨 같은 얘가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받아 베릴륨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고 쳤을 때 이때 이 녀석의 전자 친화도는 대략 어느 정도냐면 플러스 250kJ/몰 정도가 나와요.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다.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흡열 반응인 거죠. 그러면 이 경우 이 베릴륨의 전자 친화도는 마이너스 250kJ/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엔탈피 표현과 전자 친화도, 엔탈피 표현과 전자 친화도가 서로 반대 부호입니다.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면 매우 적절한 거예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 저렇게 혼란스러운 걸 유지하느냐? 바로 관습 때문입니다. 엔탈피를 포함한 열역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확립이 되기 이전부터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을 써왔기 때문에 이 관습적으로 전자 친화도가 열역학 부호하고 서로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이터가 그 전자 친화도과 관련된 전자 친화도 표기인지 엔탈피 표기인지를 잘 생각해서 부호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 친화도다 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발열 반응을 플러스 기준으로 삼은 거고요. 그걸 엔탈피 표시로 표기를 하면 그냥 원래 연력학적 부호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관습적으로 부호가 연력학과 반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 참고로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건 뭐 그냥 실험적인 경향성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경향성으로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전자 친화도가 양수인 게 뭐라고요? 양수인 걸 발열 반응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전자 친화도가 양수인 걸. 보통은 전자 친화도가 양수인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종종 요 전자 친화도가 음수인 것도 나타나요.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건 이온화 에너지는요 언제나 뭐라고 그랬죠? 이온화 에너지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항상 흡열이라고 했었죠. 그것에 반한다면 전자 친화도는 좀 헷갈려요. 어떨 때는 양수고 어떨 때는 음수고 어떨 때는 발열이고 어떨 때는 흡열인데 그 발열 흡열의 부호마저 보통의 연력학 부호하고 서로 반대인 좀 묘한 체계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의 정의가 저러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 전자 친화도에 그 다음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간단한 경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친화도의 경향성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이거 오호. 자, 봅시다. 자, 여기 지울게요.
준다.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두 번째 경향성. 첫 번째는 I가 뭐였죠? 앞서 얘기했던 이온화 에너지였죠. 요거와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리면 뭐라고 했었죠? 그냥 주기율표다. 자, 아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요, 같은 가로줄인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죠. 뭐가? 이온화 에너지가. 그런데 전자친화도도 보통 그래요. 보통. 그 다음 세로줄을 뭐라고 했죠? 족이라고 했죠. 여기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진다고 했죠. 그런데 누구도 커지냐면 전자친화도도 커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자,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게 100% 맞는 건 아닌데, 이온화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 제거가 쉽다는 얘기예요? 전자 제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자 제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원자는 전자에 대한 인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친화도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전자 떼어내기 어렵다. 그럼 전자가 왜 떼어내기 어려울까? 내부 핵하고 최각 전자하고 인력이 강한가 보다. 그러면 이 원자는 전자를 보통 좋아하는 애인가 보다. 그러면 외부에서 전자를 넣어주게 되면 그 전자하고도 인력이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자 친화도도 커지겠네. 뭐 이렇게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향성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100% 맞지는 않는데 대강 맞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온화 에너지와 저 전자 친화도는 경향성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 외에 제가 뭘 하나 드렸었냐면,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에 뭘 한번 꼭 풀어보시냐면요. 근데 이제 이 기출은 기출인데, 여러분 학교 커리큘럼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약간 문제가 조금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여러분 학교 기출은 맞는데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나오는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나눠드린 자료에 거기 서술형이라고 해서 4번, 어제 제가 파일 하나 올려드렸죠. 그 다음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 11, 13번. 그래서 5, 6, 7, 8, 9, 10, 11, 13번. 여러분 학교 기출이요. 지금은 없어진 여러분 국교과정상 화학 원 교과가 2019년까지는 있었거든요. 2019년 화학 원 교과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물론 화학 원은 없어졌지만 이제 어쨌건 뭐 고급 화학이건 심화학이건 여기에서 오비탈 할 때가 됐잖아요. 그 오비탈 할 때
저 문제들이 분명 그 보시다시피 저 문제들이 참고가 될 거란 말이에요.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꼭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 실수가 있네요. 예. 아유, 하다 보니 또 깜빡했네. 예. 요건 감소, 감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온화이즈 감소하죠. 전해친호도 감소합니다. 예, 오케이. 맞아요. 됐죠? 그래서 그거 지금 내가 나눠드린 여러분 학교 기출 화학원이긴 하지만 어쨌건 심화학이건 뭐 지금 어쨌건 오비탈 이제 곧 나올 텐데 저 문제를 분명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문제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3번을 풀어보시면 오늘 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아이고 죽겠네. 대다. 여러분 그거 내 말씀 저 이해하셨죠? 이해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자의 전자배치는 뭐 전자배치에 대한 경향성 뭐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산염기를 하겠습니다. 산염기. 산염기 중에서 그 학교 수업 자료 있죠? 학교 수업 자료에 있는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볼 예정인데 또 새롭게 학교 수업 자료가 나오면 또 사진으로도 찍어서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산염기 뭐 이렇게 뭐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여러분 학교에서 산염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거를 또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몇 문제들은 좀 까다롭고 좋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염기 내가 좀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잠깐 점프하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나눠드린 산염기 강의를 꼭 미리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